잘못 길들여진 식습관이 부른 대참사. 나이살로 생각했던 뱃살은 순식간에 불어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부 비만은 복부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로 허리둘레 기준으로는 남자가 90cm, 여자가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의 축적이 심한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내 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비만보다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복부에 많이 쌓인 경우 대사중화근의 발병률도 4.2배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날 오후 천근만근 몸은 무겁고 전신이 피로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운동이라도 해볼까? 정말 땀을 내봐야겠어. 집에서 틈틈이 스트레칭을 시도해보는데 하지만 예전엔 가볍게 소화했던 동작도 이젠 하기 힘들다. 몸이 무거워지면서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이번엔 윗몸 일으키기를 해보는데 아이고. 복부에 집중된 살 때문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다.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야 만다. 안 됐네. 안 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이 몰려오는데 이제 저는 운동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보통은 한약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아니면 양약 뭐 이런 걸로 식욕 조절을 해서 빼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금 돈을 들여서 조금 이렇게 빼보고 그랬다가 다시 요요가 오고. 근데 만약에 한 10kg를 열심히 빼면 한 15kg가 다시 요요가 와요. 네. 예전엔 살이 쪄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살을 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번 찐 살이 다시 빠지지 않아 고민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무리 노력해도 비만 체형은 변하지 않고 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10년 전 몸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대로 찌는 살을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식단 관리를 시작한 경미 씨.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닭가슴살을 활용한 요리를 자주 해 먹는다. 미역국에도 고기 대신 닭가슴살을 넣어 먹는다고 하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에 단백질을 넣은 닭가슴살 미역국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눈길과 손길 가는 대로 먹었던 음식은 최대한 절제하고 칼로리를 낮춘 음식들로 구성한 다이어트 식단. 포만감은 적지만 절식과 소식을 실천하며 다이어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식사하시는데 밥은 안 드시는 거예요? 닭가슴살 미역국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좋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살이 너무 안 빠져요. 운동과 식단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해보지만 살이 빠지지 않아 고민인 경미 씨. 최근 또 다른 고민이 있다는데 바로 식사 후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안 되겠다. 체한 듯 소화가 잘 안 돼서 답답한 속을 달래기 위해 냉장고로 향하는 그녀.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탄산음료다. 소화가 잘 안 될 때마다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 콜라 좋아하시나요? 소화가 안 될 때는 이렇게 탄산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 같아서 냉장고에 항상 쟁여두고 먹는 편이에요.
최근엔 탄산음료를 마셔도 불편한 속이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 배 아파. 배 아파. 결국 아픈 배를 부여잡고 화장실로 향하는데 배야. 한 번 화장실에 들어가면 한참 후에 나올 때가 많다. 약 20분이 지난 후 겨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요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요. 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어떨 때는 또 혈변도 보고 그래요. 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 살이 찔수록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식도, 위, 십이지장 질환과 같은 소화계통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은 무려 1,000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 중 무려 68%가 40대 이상인 중장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의의 진료나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성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살이 급격히 불어난 후 건강했던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일상생활도 힘들어졌다는데 팔이 너무 아프네. 설거지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허리와 팔목 통증이 찾아온다. 과거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팔과 다리에 근육이 빠지고 근력이 많이 떨어졌다. 팔목부터 발바닥까지 쑤시고 아픈 곳을 파스로 달래본다. 파스를 발바닥에도 붙이는 거예요? 네, 살이 찌면서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요. 파스를 안 붙이면 걷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유 모르겠다. 살이 찔수록 더욱 나빠져만 가는 건강 상태. 자꾸만 질병이 늘어난다. 결혼 후 약 10년간 수없이 요요를 반복했던 경미 씨.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 진단을 해보기로 했다. 체성분 분석 검사부터 혈액 검사, 복부 내장지방 검사까지 해봤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김경민님 오늘 혈액 검사와 그리고 CT 그리고 우리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았거든요. 간 수치가 약간 증가돼 있고 공복혈당도 정상보다는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지혈증도 약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 그리고 고지혈증 초기. CT 검사도 시행해봤는데요. 이 CT는 이제 복부 바깥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피하지방이고요. 복부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내장지방입니다. 김경미님의 경우에는 피하지방하고 내장지방이 모두 많은 복합성 비만 상태입니다. 체성분 분석에서도 체지방률이 거의 50% 이상 나오셨고, 그리고 BMI 또 한 40 이상, 초고도 비만 정도로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적절한 체중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되게 위험하게 갈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관리가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예상보다 충격적인 결과에 망연자실한 그녀. 과연 비만과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뱃살을 빼기 위한 비밀은 바로 장독소 관리. 특히 소화효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효소는 인간의 생명활동과 인체의 신진대사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효소는 에너지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효과적으로 대사시켜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염증을 막는 항균 작용과 면역을 관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액을 정화하여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는 분해하며 독소와 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우리 몸속에서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효소 섭취가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체내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들어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어린아이와 비교했을 때 노인의 효소량은 30배가량 줄어 외부 섭취를 통해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야 한다. 효소가 줄어들면 잘 챙겨 먹어도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며 충분히 쉬어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섭취한 음식물이 분해되지 못하면서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잉여 탄수화물은 혈액을 떠돌며 혈당을 높이고 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 섭취가 절대적으로 많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은 더욱 효소 보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